200만 년 전 악마 왕은 신들을 죽이고 신성한 두루마리를 파괴한 뒤 쓸모없는 영웅이 그의 비참한 삶을 끝내도록 허락하며 그의 죽음으로 우주의 내 영역을 분리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태어났을 때 그는 부모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노스라고 말하고 일주일 만에 남자로 성장했지만 자신의 존재가 역사에서 지워졌고 그들의 세계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입학시험 날 어떤 쓸모없는 소녀가 경기장으로 가고 있었고 그때 못생긴 패배자가 그녀에게 부딪혀 그녀가 들고 있던 편지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 순간 섹시하고 잘생긴 남자가 그녀를 위해 편지를 주워주었고 그녀의 이름이 미샤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보다 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쓸모없는 하인이 그녀를 도와준 그를 처녀 심플이라고 비난했지만 아노스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러나 자페스는 그의 불꽃을 소환하고 그에게 반응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노스는 약간의 한숨을 쉬며 그의 불꽃을 껐다. 그의 말의 힘만으로 그는 바보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고 타임아웃 중에 그의 정신을 괴롭혔다. 건물 안에서 최종 시험의 첫 번째 단계는 지원자 간의 결투였고 아노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상대가 그가 박수를 쳤던 못생긴 쓸모없는 패배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반악마 갑옷은 이번에 아노스의 언어 능력이 발동되는 것을 막았고 그의 마법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해 7개의 전설적인 검 중 하나를 소환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자페스는 아노스를 향해 돌진했지만 아노스는 한숨을 쉬자 불꽃이 다시 꺼졌다. 그래서 그의 우울한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주기 위해 아노스는 남은 경기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자페스가 자신의 약함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모든 장기가 폭발했고 아노스는 이것이 그의 심장 박동의 힘이라고 밝혔다. 진동파가 남자의 내부를 부수기 시작했지만 자페스는 항복하기보다는 아노스를 못생기고 쓸모없는 심플이라고 계속 비난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의 신발로 자페스의 입을 막았고 손가락을 한 번 튕기자 자페스는 완전히 오블리트레이트 되었다. 그러나 아노스가 그의 말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페스를 죽음에서 되살리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죽은 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 바보는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노스는 그를 다시 죽이고 되살렸다. 하지만 자페스가 자신이 왕족이라고 말했을 때 아노스는 그를 초당 수백 번 죽이기 시작하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손가락을 튕기기 전에 자페스는 아노스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패배했다고 인정했다. 시험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식평가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질문은 창립 악마왕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노스는 주저없이 자신이 창립자라고 대답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미샤는 아노스가 끝나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아노스는 그녀를 자신의 방에 머물게 초대했고 청혼했다. 그녀가 그를 붙잡자 아노스는 인류에게 잊혀진 금지 마법 중 하나인 순간이동 마법을 발동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들을 빼앗길까 걱정하며 그녀에게 아들에 대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미샤는 그의 큰 마음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큰 마음을 사랑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정한 아내를 만나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 결혼 케이크를 만들러 갔다. 나중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샤는 태어난 이후로 부모님을 본 적이 없으며 아까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 순간 마법 장벽이 쳐졌고 그들을 가두기 위해 콜로슴이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악마 군주리아 겐두라고 소개하며 자페우스의 형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두가 그를 들어올리며 그들의 가문은 그런 약한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그를 전기 충격으로 태워버리고 아노스가 악마왕의 수녀를 무시했으니 다음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노스는 혈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들이 마법 문양을 소환해 공격하자 아노스는 마법의 법칙 자체를 깨뜨리며 마법 문양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먼지가 가라앉자 귀족은 궁극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왕계만 전해지는 금단의 기원 마법. 하지만 그가 아노스를 향해 마법을 시전하자 붉은 신호탄이 하늘로 폭발했고 먼지가 가라앉자 아노스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결국 아노스는 기원 마법이 마왕의 힘을 빌리는 행위라 기원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아노스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의 동생을 좀비로 부활시켰다. 영혼이 떠난 상태라 동생의 마법을 완전히 지울 수 있었다. 좀비가 계속 다가오자 아노스는 그에게 자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동생과 보낸 시간을 기억하고 힘든 순간에도 그를 아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가 거부하자 아노스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했고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자 제페스의 마법으로 필드가 폭발했다. 아노스는 가족 유대가 이렇게 약해진 것이 안타까웠다. 콜로셈 전체가 무너지는 가운데 아노스는 두 시체와 미샤에게 보호막을 쳤고 필드는 완전히 날아갔다. 미샤가 아노스를 바라보자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무가치해졌는지 실망했다. 그래서 아노스는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진정한 폭군의 악마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화시대의 세계의 영웅이 악마왕에 도전하기 위해 나타났지만 아노스는 악마를 죽이는 것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노스는 자신의 모든 마법 에너지와 생명을 희생하여 내 차원 사이에 장벽을 만들겠다고 제안하며 이 비극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그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의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아노스는 의식을 시작했고 영웅이 그의 심장을 찌르자 아노스는 다음 생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법 에너지가 바깥으로 폭발하자 영역 사이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노스는 새로운 부모님에게 깨어났습니다. 학교 첫날 미샤는 그가 지식 시험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그녀의 기억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악마왕의 이름이 실제로 아보스 디레비아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그들에게 모든 마법 기호의 기초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걸어가면서 그녀는 그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를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마법의 흐름을 단 한 번 변경함으로써 아노스는 마법 효과의 출력을 2배로 늘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자리에 앉은 후 선생님은 다가오는 주에 그룹 결투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그룹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금발 소녀가 첫 번째로 나와서 자신의 이름은 사샤라고 말했고 미샤는 그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언니라고 아노스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노스는 자신을 다른 리더로 소개하며 자신이 진정한 폭군의 악마왕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모두가 사샤의 팀에 들어가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사샤는 아노스에게 다가와서 비록 그가 팀원을 얻었지만 그녀는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일 뿐이며 자신의 영혼조차 없고 마법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노스는 그녀를 마법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불렀고 사샤는 그의 무례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물러서자 그녀의 파괴의 마법 눈이 활성화되었지만 아노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고 그는 자신의 파괴의 눈으로 일어나 그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라고 경고했다. 수업이 끝나자 사샤가 그들 앞에 나타나 다가오는 경기에서 조건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이기면 그녀는 그의 팀에 합류하겠지만 그가 지면 아노스는 그녀의 평생 노예가 되어 그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어차피 이길 것이라는 걸 알기에 아노스는 동의했다. 일주일 후 아노스는 숲에서 사샤와 맞붙었고 그들은 결투의 조건을 봉인하기 위해 제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한세가 시험의 시작을 알렸다. 순식간에 사샤의 팀은 그들의 보호를 위해 지즈를 만들었지만 미샤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아노스는 숨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미샤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즈 마법으로 3개의 성을 만들었다. 사샤의 성 안에서 그녀가 자신의 부하들을 그들의 영역으로 명령하려 할 때 그들은 아노스가 그들의 지즈에 접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는 그들을 모두 약하고 더러운 겁쟁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암호 마법이 밤에 그들의 엄마의 등을 부수는 것보다 쉽게 깨진다고 말했다. 그가 성을 잡고 있을 때 그는 그 성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성을 하늘로 던진 후 다시 잡았다. 그가 성을 회전시키며 멀리 던졌고 그것은 땅에 부딪혀 학생들은 사고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샤는 새로운 공격을 제안했다. 어떤 괴물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지오 그레이즈 마법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들은 결합된 마법을 사용해 강력한 무기를 소환하고 지오 그레이즈를 발사했다. 아노스는 그들의 노력을 보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작은 불꽃을 발사하여 그레이즈를 파괴하고 그들의 성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모두 이 세계로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방패를 시전했지만 불꽃은 모두 파괴하고 성에 충돌하여 즉시 불타버렸다. 바로 그때 아노스가 사샤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그가 혼자서 비슷한 공격을 어떻게 감행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것이 뒤에 지오 그레이즈 마법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한 마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제 그녀가 그의 노예가 되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땅에 엎드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려 했고 미샤가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가라고 말하며 마지못해 그의 명령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그녀가 아노스가 왜 자신을 팀에 두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그녀의 눈이 아름답고 그가 본 것 중 가장 우아한 형태의 마법을 발산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그가 자매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가 두 번째 아내를 데려온 것에 기뻐했고 아버지는 그가 훌륭한 무슬림 남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샤는 아노스와 단둘이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다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그에게 질문을 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만약 그의 운명이 누군가에 의하여 조종된다면 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했고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지 안니힐레이트 하겠다고 말했다. 사샤는 그를 친구로서만 키스했다고 말하며 물러났고 그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바카. 하지만 그녀는 그 키스가 자신을 임신하게 만들까 걱정했기 때문에 아노스는 그녀가 그를 양육비를 내게 끌어들이기 전에 사라졌다. 다음날 학교에서 미샤는 아노스에게 사샤의 생일이 다음날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사샤가 도착해 그들의 테이블에 앉으며 아노스에게 자신의 이전 팀원들이 그의 팀에 합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의 패배자들 무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곧 선생님은 그들에게 폭군의 악마왕이 곧 환생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의 재탄생을 기대하며 7명의 고위 악마 황제 중 한 명이 그들에게 특별한 마법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이비스 네크론이 교실에 들어왔고 아노스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자신의 주인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를 즉시 퇴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로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했다. 기억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궁금해진 아노스는 그가 기억을 떠올리도록 강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을 살펴본 후 아노스는 그를 풀어주고 강의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노스는 장로에게 지도 던띠 영웅 연전 잃어버린 기억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진정으로 마왕이 아보스디레비아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죽음 이후 과거를 다시 썼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했으며 심지어 그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노스가 나찍다고 생각했으나 그가 진짜 마왕인지 확신할 때까지는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며 곧 떠나기 시작했다. 곧 아노스는 미샤와 다시 합류했고 입학 시험 날에 발견한 것과 같은 편지를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보호자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사샤가 이전 팀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녀를 팀으로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의 노력이 소용없자 왜 그녀가 학교의 두 부적응자와 어울리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악마 같은 눈으로 땅을 갈라 그 끔찍한 얼굴들을 시야에서 치우라고 말했다. 다음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 조가 던전 시험에서 마법 도구를 수집해야 하며 리더가 팀을 대표해 아이템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모든 학생들이 서둘러 던전으로 들어갔지만
사샤는 아노스가 뒤에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아노스는 시험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던전 최하층에 있는 홀을 얻는 것이라며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그 홀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자신이 반드시 그것을 찾을 거라 확신했다. 결국 그는 이곳이 자신의 성이라고 말했다. 던전을 내려가면서 아노스는 미샤에게 보물방 안에 사샤 생일 선물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이 미샤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이 사실 쌍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벽에 도착했고 막다른 길인 줄 알았지만 아노스는 그것이 사실 비밀 통로라고 말했다. 사샤는 자신의 마음으로 안을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노스가 벽을 부수어 비밀 통로를 드러냈다. 내부방에 도착했을 때 아노스는 자연 마법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밀 영역으로 유지해 왔다고 밝혔지만 자신이 떠났을 때와 달리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고 누가 조작했는지 궁금해했다. 결국 그들은 홀로그램으로 된 지팡이로 이어지는 거대한 문 앞에 나타났고 미샤는 그 문이 마법 방어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 문을 그냥 밀어 열었다. 지팡이를 발견한 후 아노스는 미샤를 개인 방으로 초대하고 사샤를 위한 선물을 고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불사조 로브를 선택했고 그것이 그녀의 쌍둥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들은 사샤와 다시 합류했고 미샤는 그녀가 찾은 선물을 주며 유일한 쌍둥이 자매의 생일을 축하했다. 자신의 언니가 얼마나 친절한지 깨달은 사샤는 그것을 영원히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며 아노스에게 사적인 시간을 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사샤가 미샤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를 입맞춤으로 세뇌당한 역겨운 패배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녀가 단지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의도적으로 미샤의 심장을 칼날로 스쳤다고 믿었다. 그의 잘못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사샤는 새로운 주문으로 그들의 계약을 철회했고 아노스는 그녀가 가장 강력한 악마의 계약 중 하나를 어떻게 깨뜨렸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미샤가 그녀의 무가치한 노예로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 순간 미샤에게 조건부 마법을 걸어 아노스가 그녀를 붙잡으려 하면 생명을 끝내겠다고 위협했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비행 마법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아노스가 그녀를 붙잡았고 미샤의 부상을 사라지게 했다. 그녀의 악마의 눈이 흥분할 때마다 활성화되자 그는 미샤가 생일 축하를 했을 때 그녀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로브를 받았을 때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배신한 후에도 악마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에 흥분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샤는 악마의 눈을 활성화시켜 던전의 벽을 부수었다. 그러나 아노스는 자신의 눈을 활성화시켜 공중에서 그녀를 제압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미샤는 그에게 자신을 도망치게 해달라고 말했다. 아노스는 그녀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밝히라고 했지만 결국 그녀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미샤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더럽고 바보 같은 얼굴을 시야에서 치우라고 말하며 즉시 날아갔다. 두 사람만 남자 아노스는 미샤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하라고 했고 그녀는 자신이 원래 존재할 수 없는 사샤의 복사본일 뿐이므로 자정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샤의 융합 마법으로 만들어졌고 15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우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 것에 행복해했고 쓸모없는 짐이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하자 아노스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녀를 알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소원을 빌라고 말했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젠가 언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소원했다. 한편 던전에서는 사샤가 나가려 할 때 문이 사라졌고 그 순간 아노스가 미샤와 함께 나타나 그녀가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미샤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싫어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사샤는 아노스에게 또 다른 결투를 도전하기로 결정하며 아노스가 자신의 마법원을 제어할 수 있다면 미샤의 질문에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사샤는 마법원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아노스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는 기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결투에서 실패할 의도였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노스는 순간적으로 마법을 활성화시켜 결투에서 이겼고 사샤는 언니와 이야기하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미시아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자신의 악마의 눈을 제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지만 그녀는 복사본이라는 이유로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12번째 생일의 자정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녀를 구하기 위해 사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마법 주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미샤에게 자신의 마법원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활성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미샤가 자신을 미워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혔어요.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운명을 바꾸는 주문을 걸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주문이 깨지고 은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샤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사샤는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실망했어요. 그녀는 미샤에게 그녀를 거부하라고 부탁하며 주문을 사용해 그녀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샤는 자신이 계속 그녀 안에 살아있을 것이며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아노스에게 자매와 재회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고 지금이 니르바나에 들어갈 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노스는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는 과거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고 그들이 두 개의 다른 출처에서 태어난 별개의 악마들이기 때문에 출처를 합쳐서 쌍둥이처럼 복제본이 아닌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아노스는 마법을 작동시키며 그들을 시간 속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힘을 믿는 유일한 희망은 그가 진정한 폭군의 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때 연장자가 천장을 뚫고 나타나 아노스의 심장을 찔렀다. 소녀들은 그가 수업 시간에 만난 같은 연장자임을 깨달았고 연장자는 소녀들이 창립자를 다시 깨우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노스는 그가 이미 살아있는데 왜 다시 깨우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다며 지오 그레이즈로 그를 공격했다. 연장자는 어떻게 그 공격을 견뎌낸다 했는지 궁금해했고 아노스는 자신이 불멸임을 말하며 칼날을 던져 벽에 박아 그를 산산조각 냈다. 주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한 그는 리비드르를 활성화했고 소녀들을 시간 속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곧 벽이 열리며 시간의 수호자가 나타나 시간의 흐름을 방해한 것에 대해 벌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눈앞에서 연장자를 끌어당기고 시간을 되감아 그의 상처를 치유했는데 마치 방금 파괴된 것 같지 않았다. 수호자는 그에게 모든 힘을 부여했고 연장자는 다시 살아나 그들을 처단할 준비를 했다. 아노스는 지오 그레이즈를 그에게 던졌지만 그는 그들을 얼리고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가 낫을 던지자 아노스의 방패가 부서졌고 두 번째 낫이 또 다른 방패를 파괴했다. 그들이 알기도 전에 황제가 또 다른 덮개를 깨고 아노스를 뒤에서 찔렀고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아노스는 그 앞에 나타났고 황제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아노스는 자신만이 자신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장로는 즉시 사라지며 다른 공격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시간을 멈추라고 명령했고 신비로운 어둠이 그들 모두를 덮어 즉시 소녀들을 얼어붙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노스는 무적이었고 심지어 시간조차 그의 의지의 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로는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끝내기 위해 날아갔으며 이제 그의 장벽과 또 다른 장벽을 파괴했다. 그가 그를 마무리하려 할 때 아노스는 새로운 장벽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제쳐버렸다. 그는 미샤와 사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모든 적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풀겠다고 했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순간 주문이 깨지며 황금빛이 나타났고 사샤는 아노스에게 그들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외쳤다. 그들은 함께 그의 환생을 믿으며 그가 진정한 폭군의 악마왕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모든 기억과 함께 황금빛 속으로 사라졌다. 아기 형태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서로의 원천을 교환하며 쌍둥이로서의 전환을 완벽하게 했다. 소녀들이 빛 속에 안전하게 들어가자 아노스는 장로에게 전투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즉시 새로운 마법이 활성화되었고
아노스는 파괴의 검을 꺼내 그를 전멸시킬 준비를 했다. 악마가 움직이기 전에 아노스는 그의 얼굴 깊숙이 칼을 찔렀고 그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노스는 단순한 제스처로 그를 처치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는 폭발했다. 평화가 회복되자 아노스는 장로 이비스를 되살렸고 그의 몸을 차지했던 악마와 수호자를 처치했다고 말했다. 아노스는 손가락 끝으로 그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그들이 누가 그들의 기억을 지웠는지 알아낼 때까지 다른 장로들을 감시하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황금빛이 사라졌고 소녀들은 주문이 성공했는지 궁금해했다. 아노스는 성공했다고 말하며 그들 중 누구도 자정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밖에 도착한 후 사샤는 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미샤에게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나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아노스는 미샤에게 바다 전체를 순식간에 얼릴 수 있는 수련 아이스링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던전의 내부 방에서 발견했으며 그녀의 완벽한 생일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수업에서 사샤는 선생님이 던전 시험에 완벽한 점수를 발표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도착하자 그녀는 전학생이 반에 들어온다고 발표하며 그를 마법 검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시험에 대해 그녀는 아노스의 특별한 홀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팀에게 70점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샤는 그녀의 행동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며 하이브리드와 왕족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고 학교에서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노스가 학생 앞에 나타나 자신이 못생기고 쓸모없는 도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홀을 꺼낸 후 선생님에게 주며 그녀를 쓸모없는 처녀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외로웠기 때문에 행복한 10대들의 삶을 망치려 애썼다. 수업 후 미사는 도둑을 밝혀준 아노스에게 감사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샤는 그녀에게 자신의 남자에게서 더럽고 못생긴 얼굴을 치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사는 아노스에게 그녀가 악마 종족의 통합을 희망하는 유니테리안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하며 그가 그들의 그룹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오직 악마 왕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소녀들이 그를 보자마자 그의 잘생긴 얼굴에 흥분하며 그의 검이 그들의 내부를 관통해 척추까지 닿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다음 날 휠체어에 앉게 될까 걱정했다. 다음 날 경기장에서 학생들은 땅에서 마법의 검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사샤는 그 검이 자신의 마법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이었다. 그 순간 두 명의 고위 악마 황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한 명은 검을 뽑아낸 자만이 마법 검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샤가 아노스가 왜 검을 뽑지 않았는지, 그 검이 너무 강력한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검이 강력한 아우라를 발산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즉시 그의 손으로 날아갔다. 그 장면에 감명을 받은 한 고위 황제가 그를 도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 남자가 또 다른 검을 뽑아내자 그가 전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도전하기로 결정한 두 번째 황제가 그에게 돌진했지만 새로운 남자는 즉시 그를 쓰러뜨렸고 아노스는 두 번째 황제를 쓰레기처럼 처치했다. 수업이 끝나고 새로운 친구가 레이라고 소개하며 아노스의 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노스가 부적합하며 왕족을 이끌 수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레이는 학교 규칙이 그녀의 연애 생활만큼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아노스는 그 말이 지혜로운 현자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팀에 합류하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와 그녀의 팀에게 레이의 팀에 합류하여 그를 도전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를 감동시킨다면 그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음 날 새가 결투의 시작을 알리자 아노스는 소녀들에게 자신이 레이와 맞붙을 것이며 그들은 팀과 싸우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미샤는 땅에서 거대한 얼음성을 소환했고 사샤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해졌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미샤는 그것이 그녀의 얼음 반지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노스는 레이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숲속에 괴물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노스는 레이가 그의 마법으로 팀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싸움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아노스는 나뭇가지를 들고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사샤는 괴물의 칼날을 간신히 피했다. 그리고 정신통신을 이용해 아노스는 그녀에게 미샤와 협력해 지오그레이즈로 괴물을 파괴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샤는 공성 마법을 발동하기로 결심했고 지옥불 박격포를 소환해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했다. 동시에 사샤도 자신의 궁극 마법을 준비했고 미샤가 마법을 발사하자 그것이 사샤의 마법과 합쳐져 지오그레이즈를 발사해 괴물의 구멍을 뚫고 쓰러뜨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던 중 미샤가 뒤에서 그녀를 공격했다. 한편 아노스는 레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었고 검으로 돌진했지만 빗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부딪혔고 아노스는 점프해 몸을 피했다. 필드 반대편에서 사샤는 미샤의 은신술에 감탄하며 자신의 봉황 로브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미샤는 어차피 자신이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괴물은 다시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그 순간 미샤가 지원하러 나타났다. 미샤와 괴물이 동시에 공격하려 할 때 소녀들은 불과 얼음 마법을 시전했다. 그것을 융합 마법으로 결합하여 미샤를 날려버리고 괴물을 옆으로 튕겨낸 강력한 토네이도를 언리시했다. 그리고 소녀들은 함께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폭발이 숲을 흔들었고 그들은 안노스와 레이가 전체 지역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의 충돌로 강력한 바람이 옆으로 불어갔고 또 한 번의 충돌로 숲에 큰 먼지가 터졌다. 아누스는 이것이 그의 환생 이후 처음으로 진짜 스파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싸움을 이어가면서 레이는 그가 훌륭한 상대라고 생각했다. 레이는 아노스 앞에 나타나 그를 끝내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의 가지를 쪼개기 허락했지만 사실 그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만약 진짜 무기였다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레이는 항복했지만 그들이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아노스는 그가 악마왕이라고 말하며 그의 팀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아노스의 10대 어머니는 그의 하렘이 늘어나는 것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녀가 쓸모없고 못생긴 괴물이라 그들의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레이와 아노스가 마법 검 토너먼트에 참가하도록 선택되었다고 발표하며 시작 전에 검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아노스는 레이에게 아카데미의 왕족이 그를 토너먼트 명단에 올리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때 미사가 도착해 7명의 고대 황제 중 한 명이 유니온 타워에 있다고 전했다. 곧 그들은 타워에 도착했고 고대 황제 메레이즈는 아노스에게 그가 그의 환생을 100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죽음 이후 기억의 절반이 지워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노스는 아보스 데리비오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고 생각하며 누가 그를 토너먼트에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저녁 아노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사가 좋은 아내처럼 저녁을 차려놓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식사 후 그는 그녀가 사샤보다 더 나은 아내가 되었으니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소녀가 신나하자 그는 그녀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다음 저녁 그들은 데이트를 위해 마법 모델 가게에 도착했지만 아노스는 이곳이 식당보다 나은지 궁금해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노스는 모델하우스를 발견했고 곧 미샤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를 작업실로 안내하자 그녀는 자신의 얼음 마법을 사용해 저녁 식사의 모델을 만들었고 아노스는 그녀의 작업에 감명을 받았다. 한번 해보기로 결심한 그는 온갖 영역을 소환했다. 이 광경을 본 가게 주인은 그것을 100만 달러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팔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꺼지라고 말했다. 그날 늦게 미샤가 그것을 작은 보물처럼 감탄하기 시작하자 아노스는 그것을 반지로 변형시켜 그녀에게 끼워주며 그녀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그녀가 곁에 있기를 바랐다. 그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신비로운 고양이가 아노스 앞에 나타났고 미시아는 그것이 엘더로드 이비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노스에게 미샤의 유니타리안 그룹이 신비로운 남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팀조차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래서 아노스는 그에게 토너먼트를 주에 깊게 살펴보고 그들이 꾸밀 수 있는 모든 함정에 대해 경계를 하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아노스와 미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레이가 도착하며 그들이 왜 왔는지 궁금해했다. 아노스는 그들이 관광 중이라고 말했지만 레이는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곁에 있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아노스는 그것이 일반적인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마법으로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레이는 그녀가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제안에 감사했다. 며칠 후 엘더로드는 아노스에게 다른 몇 명의 악마 황제들이 싸움 중에 그를 함정으로 유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노스는 후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보스 디레비아를 유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장 안에서 새가 방어 챔피언을 소개하자 모두가 아노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싸움을 포기한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한편 터널에서 아노스는 아보스 디레비아가 경기장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를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분한 모욕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아노스가 악마 군주가 되어 왕좌를 차지할 때 모든 그들을 처치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터널에 도착하며 결투를 위해 특별한 마법검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고 그의 승리가 하이브리드도 악마 군주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노스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색의 모든 함정을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경기장 바닥에 뛰어올랐고 모든 여자들을 감동시켰다. 그가 검을 뽑자 그는 1초 안에 그 남자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며 진정한 폭군의 악마왕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바로 그때 그 남자가 전력을 다해 베기 시작했지만 아노스는 그를 피하고 반대편으로 뛰어갔다. 남자가 화가 나자 그에게 물어 귀신을 소환했지만 아노스는 그것을 베어버렸다. 단 한 번의 찌르기로 강풍이 챔피언을 가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검을 부수고 그는 처참한 패배자로 쓰러졌다. 그때 새가 아노스를 승자로 선언했지만 선생님은 화가 나서 그를 제거할 생각을 했다. 아노스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레이가 들어와 그를 배치려 했지만 아노스는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떨어졌고 레이는 결승에서 그를 전멸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노스는 떠나면서 미색에 레이가 신비로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마도 아픈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날 늦게 아노스가 또 다른 상대를 제압하자 학생들은 그가 정말로 대회에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날 늦게 아노스의 어머니는 아노스의 거대한 검을 밤새 잡고 싶어 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라지면 대회에 계속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검을 넘겨주었고 그녀는 그 무게에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곧 그는 미사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고 영혼병으로 아픈 레이의 어머니를 발견했으며 그녀는 마법과 원천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노스는 미색에 그녀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반영혼 반악마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미사는 레이의 어머니가 하이브리드인데 어떻게 레이가 왕족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노스는 그녀가 그의 진짜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구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때 그 여자가 깨어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이 대부분 의식이 없었지만 레이가 항상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아노스는 그녀가 자신이 왕당파 조직의 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자신이 치료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노스는 그녀를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반영혼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출처를 믿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에 대해서는 그가 항상 검수를 사랑했던 특별한 아이였지만 아노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해 슬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자신이 레이를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법을 시전하려고 했고 미색에 그녀의 영혼 마법으로 자신의 출처를 소모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둘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출처를 잃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 누구도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는 그녀를 구하겠다고 결심했고 즉시 동의했다. 새로운 마법이 활성화되자 미사의 출처가 그 여성에게 흐르기 시작했다.
한편 아노스의 어머니와 일행이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운영위원회가 결승전을 위해 아노스의 검을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여성은 즉시 물러났다. 선생님은 폭력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구체를 쏘아 거의 그녀를 파괴할 뻔했다. 상처 입은 것을 깨달은 선생님은 더 강력한 구체를 발사했지만 소녀들은 마법 장벽으로 그녀를 보호했고 폭발의 충격으로 밀려났다. 상처 입은 소녀들을 발견한 어머니는 왜 자신의 제자들을 공격하느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자신의 반에 있을 자격도 없는 쓸모없는 더러운 호녀라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레나에서 자신의 오빠를 굴욕스럽게 만든 아노스에게 복수하러 왔다며 자신이 왕족이 아니니 나머지는 모두 지옥에 썩어버리라고 말했다. 끔찍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동안 소녀들은 이를 막아냈고 그중 한 명이 아노스의 어머니에게 도망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들이 너무 약하다며 에너지를 증폭시켜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럼에도 소녀들은 항복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그들을 태워버리기 위해 불의 마법을 시전하며 다른 이들도 불태우기 시작했다. 분노가 커지자 그녀는 소녀들에게 에너지 폭발을 퍼부어 그들의 방어막을 압도하고 그들을 새까맣게 태워버렸다. 남은 사람이 없자 그녀는 아노스의 어머니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 폭발을 쏘았지만 아노스가 나타나 그 충격을 대신 받았다. 그는 선생님을 추하고 수치스러운 쓰레기라고 부르며 마법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그때 그는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감함에 대해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모든 소녀들을 되살렸다. 그가 선생님에게 다가가면서 그는 그녀가 너무 추워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경기장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그는 그녀를 칼로 찔렀고 그녀가 그를 폭군의 악마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해지자 그녀는 그를 악마왕이라고 불렀지만 아노스는 그녀가 단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지옥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마법을 걸어 그녀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 혼혈이 되었고 왕족의 신분은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끝내려 했지만 아노스는 그녀에게 이 몸으로 영원히 돌아오도록 저주를 내렸다고 말하며 경기장에서 사라졌다. 한편 병원에서 레이는 미사에게 몰래 다가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구하고 그를 왕당파 조직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절에 기뻐하며 그는 그녀가 너무 많은 원천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의 추한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기절시키고 소파에 눕혔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의식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녀는 평안히 쉴 준비가 되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를 찾아내 행복했고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의식을 잃으며 레이는 마음의 결말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방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아노스가 나타나 그가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다음 날 그들은 결투를 위해 마주했다. 결투가 시작될 준비가 되자 두 사람 모두 마법 능력을 제한하는 영혼 배수 팔찌를 착용했다. 결투가 시작되자 레이는 아노스를 향해 뛰어들었고 가까스로 그의 검을 피했다. 무기가 부딪힐 때 레이는 아노스가 어떻게 영혼 배수 팔찌를 착용했음에도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해했고 그의 팔찌가 평범한 장식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기에 계약검들이 그의 원천을 꿰뚫었고 그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레이는 아노스에게 자신이 왕당파와의 계약을 망쳤으며 곧 그의 어머니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이 그의 원천을 끄면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노스에게 그를 함께 끌어내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반드시 그의 엉덩이를 차겠다고 약속했다. 도전을 준비하며 아노스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고 그는 검을 들고 돌진했지만 모두가 그들의 눈에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레이가 아노스의 칼날을 피하면서 그의 팔을 찔렀고 다시 공격하기 전에 빠르게 점프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베었다. 서로 돌진하며 그들은 검을 부딪혔고 아노스가 그를 베었다. 누가 우위를 점할지 궁금해야 하며 그들은 다시 돌진했고 아노스는 팔을 잃었다. 하지만 레이의 검은 부서졌고 아노스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 순간 마법 주문이 발동되었고 바닥이 깊은 땅으로 내려갔다. 차원 감옥 안에서 아노스는 새를 발견했고 그 순간 그것이 엘더 메레이즈로 변했다. 메레이즈는 그를 제거할 기회를 기다려왔으며 드디어 이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노스의 마력 절반이 이미 팔찌에 의해 소모된 상태였기에 메레이즈 장로는 이번 제거가 쉽다고 생각했고 2명의 다른 장로 황제들이 포탈을 통해 그를 지원하러 나타났다. 하지만 아노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레이는 순식간에 장로들을 처치한 뒤 아노스가 리바인으로 그들을 얼려버렸다. 메레이즈는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의아해했고 레이는 아노스가 마지막 일격에서 자신의 검계약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차원 포탈 안에 갇혀있는 레이의 어머니를 드러냈다. 그는 레이가 다시 왕실의 꼭두각시가 되겠다고 동의하면 그녀를 풀어주고 병도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즉시 레이는 검을 던지고 그를 뛰어넘어 간신히 포탈 안으로 들어갔으며 어쨌든 그들을 제거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새로운 포탈들이 어둠을 방출하기 시작하게 했고 아노스는 그것이 200만 년 전 4개의 영역을 분리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어둠임을 깨달았다. 그가 어둠을 풀어내자 그것이 그의 방패에 반사되었고 그는 더 많은 어둠을 풀었지만 그들은 그의 은폐를 뚫지 못했다. 장로는 그가 갇혔다고 말했지만 그의 팔이 날아다니며 그를 잡으려 애썼다. 자신이 위험할까 두려워한 메레이즈는 급히 포탈로 도망쳤다. 동시에 어둠이 아노스의 방패를 뚫으려 했고 레이 앞에 새로운 포탈이 나타났지만 아노스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반악마 주문을 시전했다. 덮개를 이용해 아노스는 레이에게 힘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말하며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레이는 그가 모든 어둠을 파괴할 수 있도록 반악마 주문으로 거대한 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의 눈앞에 검이 형성되었고 레이는 그 검으로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덮개가 사라지자 그는 어둠을 베었지만 튕겨나가고 그의 검은 부서졌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가 돌로 변하기 전에 그를 보호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레이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버림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 깨어나 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가 영원히 사라질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항상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검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한번 그는 어둠을 파괴하고 그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베기 시작했다. 그가 포탈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강력한 빛을 발하며 나라가 어둠을 모두 파괴하고 심지어 메레의 불가능한 차원에까지 침입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의 어머니는 변신하여 그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레이가 슬퍼지자 아노스는 그의 어머니가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엘더벨에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어둠의 차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알기도 전에 아노스가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는 어떻게 그의 절대 공간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했다. 순식간에 엘더는 그를 바노레빈 안에 가두었고 그것은 즉시 폭발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기에 그는 그를 둘러싸기 위해 또 다른 어둠의 영역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라졌다. 메레는 충격에 빠져 아노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노스는 그의 강력한 검을 소환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를 끝내기 위해 아노스는 그의 은신처를 파괴하는 단 한 번의 배기를 날렸다. 메레는 그것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땅에 쓰러지며 어떻게 잡혔는지 궁금해했다. 아노스는 그에게 자신의 검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장로는 포털을 소환했지만 즉시 부서졌다. 더 많은 포털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하나 부서졌고 1000개가 동시에 부서졌다. 아노스는 그의 검으로 그를 베어내고 그 안에 악한 존재를 죽여 그의 정신을 회복시켰다. 즉시 강력한 빛이 그들 주위로 퍼져나가며 경기장을 드러냈다. 장로 메레는 아노스에게 그들이 탑에서 만난 다음 날 밤에 공격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2명의 장로 황제가 땅에서 소환되었고 아노스는 그들의 정신이 융합되어 장악당했다고 말했다. 아노스는 그들의 원천이 아보스 디레비아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폭발이 원천을 파괴했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남자를 보았다. 바로 그때 주문이 지워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누가 결투에서 이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연기가 거친 후 그들은 레이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했고 아노스가 승자로 선언되었다. 승리 연설에서 아노스는 자신의 검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국민 영웅이라고 불렀다. 연설이 끝난 후 그는 레이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느끼던 아노스는 그녀를 다시 불러왔고 레이는 그녀와 재회하게 되어 기뻐했다. 그날 저녁 사샤는 아노스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검을 선물하며 그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항상 믿었다고 말하고 영원히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새로운 선생님이 반에 소개되었고 그녀는 신비롭게 사라진 옛 선생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인간 세계로 여행을 가게 될 것이며 영웅 아카데미에서 다른 아카데미와의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간 세계에 가본 적이 없었고 안전할지 궁금해하며 잠자는 동안 모두 죽을까 두려워했다. 수업 후 아노스는 친구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심했으며 그들이 환생한 영웅들과 맞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를 준비시키고자 했다. 미샤가 레이를 위해 얼음검을 만들자 그는 얼음을 뛰어올라 아노스를 베려고 했지만 그의 검이 부러졌고 아노스는 그를 땅에 직격시키며 비참한 약골이라고 불렀다. 그날 저녁 메레이즈 장로는 아노스에게 다른 두 장로를 부활시켰지만 그들의 기억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 세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영웅 아카데미가 그들의 세계와의 전쟁을 대비해 환생한 영웅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고 아노스에게 말했다. 며칠 후 학생들은 인간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들을 순식간에 텔레포트 시켰고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도시 안에서 그들은 인간 세계가 지옥 세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노스는 인간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영웅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그들이 악마왕 아카데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엘리너라고 소개했으며 그녀가 선배임을 깨달았다. 아노스는 그녀에게 그들의 영웅 전설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학교를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한 그림을 발견했고 아노스는 사샤에게 자신이 그들의 영웅 캐논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안에서 엘리너는 한 책을 꺼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웅 전설이며 그가 폭군의 악마왕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샤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나서 마왕이 영웅에게 절대 지지 않았으며 자신이 희생하여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노스는 그녀가 난폭하게 돌진할까 두려워 그녀를 진정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역사책 속 마왕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엘레노르가 그가 아보스디레비아라고 말했다. 엘레노르는 4명의 환생한 영웅이 있으며 모두 다른 시대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그들 앞에 나타나 마왕은 분명히 세상의 악당이며 자신이 희생하여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절대 믿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역사책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부르며 이미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레드리아노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최초의 영웅 환생이며 엘리트 계급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학생이 나타나 자신을 라우스라고 부르며 자신이 3번째 환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노스는 그들이 영웅의 환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을 가짜 영웅 흉내내는 자들로 불렀다. 큰 남자는 그가 그의 말을 먹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돌진하며 강력한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아노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파괴하며 그가 다시 공격하려 할 때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레드리아노는 그에게 자신이 역겨운 패배자임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며 아노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다. 아카데미 밖에서 엘레노르는 아노스가 환생자인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환생자라고 말하며 삶으로 돌아오면서 진정한 영웅을 만나기를 바랐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엘레노르는 영웅의 전설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그가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원천이 있더라도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들이 기억하는 영웅이 아니라고 말했다. 며칠 후 선배들 그룹이 아노스 앞에 나타났고 리더는 자신을 레베스트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노스는 그것은 그의 상관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못생긴 얼굴을 시야에서 치우라고 했다.
그날 홀에서 영웅 아카데미의 교장인 디에고가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이 학원 간 수업의 강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테이블 위에 무작위 물체를 소환하며 학생들이 모두를 환영하는 쇼로 마법을 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교장은 레드리아노를 대표로 선택했고 선생님은 레베스트를 악마 학원의 대표로 선택했어요. 곧 레드리아노는 녹슨 검의 영웅 마법을 걸어 즉시 복구시키고 조각상을 파괴했어요. 모두가 감탄하자 레베스트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의 주문은 즉시 사라졌어요. 그가 또 다른 주문을 시도하자 그것도 사라졌고 레드리아노는 악마 왕 학원이 끔찍한 패배자들로 가득 찼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아노스는 그들의 못생기고 속이는 짓에 지쳐 있었고 그들이 리히드를 시전했고 악마 마법을 봉인하는 은폐 주문을 걸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주문이 깨지면서 주문에서 나온 1000조각들이 모여 괴물로 변했어요. 하지만 리히드 주문으로 아노스는 괴물들을 사라지게 했고 눈앞에 성스러운 검을 만들어냈어요. 교장이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가운데 레드리아노는 아노스가 진정한 폭정의 악마왕으로 환생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밤이 되자 이비스 원로는 아노스에게 역사책에 영웅 캐논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들이 영웅학원 학생들에게 아노스가 환생하여 그들의 세계를 공격할 것이라고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으며 그들은 영웅 캐논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아노스는 인간 세계가 정말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엉터리 이야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다음날 바다에서 학생들이 학원 간 시험을 위해 모였지만 아노스는 엘리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붙잡혔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들의 시험이 수중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악마왕 학원이 최소한 디첸탄 싸움을 해주기를 바랐다. 한 선배는 그들이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선생님에게 자신들을 시험에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어차피 그들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브스는 오직 자신만이 학교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신 그 자리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그는 선생님의 애완동물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동의하며 그들이 학교를 위해 이기기를 바랐다. 잠시 후 시험이 시작되었고 왕학원은 수중에 성을 소환했다. 곧 그들은 영웅학원의 마법력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한 학생은 자신의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몇 학생들이 적진영을 향해 수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류에 휩쓸려 한 명이 길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리브스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영웅 중 한 명을 발견하자 주문을 시전하려 했지만 취소됐고 급류에 휩쓸렸다. 그들이 성공한 뒤 레드리아노는 부대를 이끌고 마왕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사샤는 선배들이 함정에 빠졌으며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선생님은 성수 샹슈이가 호수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니스는 영웅학원이 마력 강화를 위해 이 성수를 무한히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호수 속에서 선배들은 새 영웅이 성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문을 발동해 거대한 암흑 에너지를 풀어냈다. 하지만 영웅들은 방패를 작동시켰고 리브스는 그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세 명은 삼각형 주문을 발동해 성을 빨아들이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유세를 확신한 한 영웅이 대성검을 소환해 시야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했고 마침내 화면조차 사라졌다. 학생들이 걱정된 선생님은 교장에게 시험을 끝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교장은 그 광경을 즐기라고 말했다. 그녀가 서둘러 호수로 가려고 하자 아노스가 그녀를 막고 선배들을 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때 아노스는 마법을 발동해 그룹을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모든 학생들이 상처투성이인 상태에서 선생님은 리브스를 치료하려 했지만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아노스가 대신 치료하려 하자 리브스는 자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그를 밀쳐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가 저승으로 가면 선생님이 해고될 거라 생각하며 쓸데없는 자존심을 꾹 참으라고 말했다. 리브스는 마법 장비를 꺼내며 그것이 영웅학원에서 물을 조종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를 꿈꾸며 리브스는 아노스에게 자신들의 학교 대표가 되어 영웅학원을 쓰레기처럼 부셔버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노스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일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곧 그는 영웅들에게 시험의 다음 라운드를 도전했고 그들은 분명히 그를 이길 거라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그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아노스는 강력한 지오그레이즈를 소환해 호수로 향하게 했다. 폭발과 함께 호수의 물이 모두 말랐고 그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영웅들이 도전을 준비하자 그를 따라 들어갔고 레드리아노는 그들이 또 이길 거라 생각했다. 결투가 시작되자 아노스는 영웅 학원을 파괴하기 위해 지오그레이즈를 소환했지만 장벽이 그것을 막았고 새로운 학생이 그것을 베어 없앴다. 아노스는 팀에게 장벽이 그들의 마력 감소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장벽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샤는 싸움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장벽 안에 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노스는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그들은 즉시 사라졌다. 장벽 안에서 미샤는 마법의 영향으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아노스는 주문으로 그녀를 치유했다. 그때 그녀는 반지의 힘을 발동해 땅에서 세 개의 거대한 성을 소환했다. 이 광경을 본 영웅들은 그들이 진정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소녀가 도착했다. 레드리아노는 자신이 영웅 카논의 네 번째 환생이며 이름은 제시아라고 말했다. 그들이 미샤에게 얼음 폭발을 퍼부었을 때 아노스가 그 앞에 서서 얼음 사슬에 묶였다. 하지만 그는 주레스트를 시전해 즉시 그들을 감전시켰다. 제시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는 다시 한번 주레스트를 발동해 폭발을 일으켰다. 곧 라오스가 부활의 복수를 갈망했지만 사샤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이 그의 새로운 상대라며 보거보다 더 보기 흉하게 만들 때까지 그를 때리겠다고 약속했다. 폭발 후 라오스는 사샤에게 일련의 폭발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피했고 그는 그녀의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곧 그녀가 그의 마법 장비를 훔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비를 되찾기로 결심한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며 대검을 소환해 앞에 얼음을 가르며 장비를 낚아챘다. 그가 검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사샤는 자신이 장벽 마법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끝내려던 라오스가 날아들었지만 그의 피가 폭발하며 땅에 쓰러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장비가 어두운 마법으로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샤는 주변의 장벽 마법을 파괴하여 그를 놀라게 했다. 동시에 레이는 세 번째 영웅의 카논 환생인 하인과 맞섰다. 하지만 그의 팔은 순식간에 잘려나갔고 그는 레이가 어떻게 장벽 안에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팔을 복원하고 어떻게든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레이가 검을 집어들고 땅에 꽃자 폭발이 일어나 하인을 튕겨내어 그의 검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하인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레이가 어떻게 악마와 성검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레이는 그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편히 쉬라고 했다. 한편 아노스는 레드리아노 앞에 나타나 그에게 가짜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가 그와 맞서자 아노스가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전투를 위해 신성한 바다 수호검을 소환했다. 제시아는 뒤에서 몰래 접근하려 했지만 아노스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공격하며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을 베어내기 위해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으며 결국 칼날로 그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의 칼날은 방어막에 막혔고 그는 그녀를 땅에 내리쳤다. 레드리아노는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멀리 있는 벽으로 던져졌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레드리아노는 계곡 전체를 덮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기로 결심했다. 밝은 빛이 그들을 감싸자 레드리아노는 그들이 이 영역의 모든 인간의 영혼을 모으고 있으며 이 힘이 누구든지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제시아가 아노스에게 돌진하며 그의 방어막을 파괴했다. 하지만 그는 배기를 피했고 소녀는 그의 번개 공격을 막아 레드리아노가 그의 방패를 파괴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멀리 점프했다. 레드리아노는 그가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 궁금해했고 아노스는 자신의 팀의 힘을 흡수하여 마법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다시 공격했지만 아노스는 강력한 빛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하지만 레드리아노는 포기하지 않고 에너지 폭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아노스는 폭발하는 화살 불꽃을 쏘아 그들을 튕겨냈다.
그 순간 그들은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아노스는 그것이 세뇌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법이 사라지자 미샤는 아노스에게 그것이 어둠의 마법이라고 말했지만 영웅들은 악당이 되기로 결심했다. 미샤가 물러나자 제시아는 죽음의 마법을 활성화하고 아노스를 향해 날아가 자신을 찔러 그 순간 폭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노스는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을 불사의 신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제시아가 다시 공격하며 또 다른 마법을 활성화했지만 아노스는 그것이 분산 작전임을 깨닫고 그녀의 근원 속으로 손을 파묻었다. 그 순간 그는 엘리너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신사 안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즉시 그는 미샤에게 그녀와 만나라고 명령했고 미샤는 곧 고대호란에 도착했다. 그렇다면 교장이 그녀를 간신히 방어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녀를 처치하려고 그는 검을 소환하고 그녀의 방어막을 파괴하는 주문을 걸어 그녀를 뒤에서 찔렀습니다. 그는 이턴돌 2000년 전 악마왕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분노하며 그녀가 그의 악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긴 검으로 그녀를 찌르기 시작하며 그녀를 저승으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미쳐가면서 그는 악마 아카데미가 그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그들 모두를 처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노스는 그 안에 구멍을 뚫고 그를 벽으로 던지며 소녀 주위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노스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사라질 때까지 어둠의 연기로 남자를 제거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는 떨어지며 그를 소환하고 왜 고등학교 시험을 전면전으로 바꿨는지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하지 않자 아노스는 주문을 활성화하여 그를 추한 짐승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남자는 새로 얻은 형태를 자신의 이점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악마 아카데미를 즉시 처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죽은 영웅 카논을 존경하라고 말하며 빛을 깨우자 아노스의 팀은 붉은 눈의 괴물들을 피했다. 그러나 빛이 갑자기 사라졌고 교장은 왜 폭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아노스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을 멈췄다고 말하며 자신의 원천을 즉시 꺼내며 그 개같은 영웅 아카데미는 악당들일 뿐이며 영웅 카논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가 원천을 부수자 괴물은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남자가 죽자 아노스는 미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신사 안에 도착했고 아노스는 엘레노어에게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이며 자신을 변화시킨 금지된 마법 주문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을 인간 마법이라고 부르며 아노스는 영웅의 상처가 전투 중 신비롭게 치유되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해방시키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악마의 눈으로 유리를 부수고 그녀에게 제복을 입혔다. 그 순간 그녀는 마법을 발동시켜 바깥의 은폐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녀가 거품 안에 갇힌 클론들을 드러내며 그것들이 학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신이 이 클론들을 생성하는 원천 마법이라고 아노스에게 말했다. 영웅 카논의 지휘관이 원래 이 과정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아노스는 그가 지옥계의 멸망을 원했던 유명한 적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 욕망 때문에 그는 전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영웅 학원을 만들었다. 2000년 전 영웅은 그의 전쟁 계획에 반대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 엘레노어는 아노스에게 항상 그를 만나길 바랐다고 말하며 다시는 클론을 만들지 않도록 자신을 파괴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노스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려던 찰나 교장 클론이 신전에 들어왔고 엘레노어는 자신이 죽지 않는 한 영웅들과 교장이 계속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남은 3명의 마왕이 문을 폭파했고 아보스 디르헤비아가 영웅의 성검을 뽑았다. 그들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자가 에너지 광선을 썼지만 검은 구체가 모든 에너지를 흡수했고 심지어 남자들까지 삼켜버렸다. 그때 아노스가 그들 앞에 나타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지오그라제를 풀었지만 아보스가 그것을 베어내며 흩어버렸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왔다고 말한 후 그 순간 사라졌다. 그날 저녁 교장의 홀로그램이 인간들에게 폭군의 악마왕이 다시 깨어났으며 인간 세계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옥의 세계에서 아보스가 또 다른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인간 세계는 악하며 더러운 접시의 얼룩처럼 멸망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반에서 멜헤이즈 장로는 아노스에게 아보스가 모든 악마 군주의 지지를 얻었으며
그들의 군대가 국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순간 미샤와 사샤가 나타나 아노스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다른 이들도 그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다음날 사샤와 미샤는 악마 군대 앞에 나타나 그들을 국경에서 멀리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왕국 밖에서 레이는 숲 저편에 여러 군대를 처치하며 동쪽 국경에서 그들을 멀리하게 하려고 했다. 지옥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아노스는 장로 황제들에게 아보스와 맞설 것이라고 말하며 군대를 쫓아내기 위해 불꽃을 내뿜었다. 장로들이 불 속에서 나타나자 병사들은 그들을 유령으로 착각했지만 아노스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을 진정한 악마왕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그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한 발 내디디며 성까지 땅을 파괴했다. 바로 그때 다른 3명의 장로들이 그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레이즈 장로는 그들이 쉬운 상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노스는 성으로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멜헤이즈는 생각으로 소통하며 새 장로가 제압되었다고 전했지만 아보스의 근원이 그들 안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보스 데레비아는 국경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장벽이 있었고 아노스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 순간 아보스는 그의 성검을 소환하고 아노스를 향해 돌진하며 충돌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아노스는 그의 근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즉시 뛰어올랐다. 그의 속도에 감명을 받은 아노스는 그가 영웅 카논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언제 환생에 챘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의 비밀이 드러나자 그는 가면을 벗기로 결심하며 자신이 레이라고 밝혔다. 레이는 그가 영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아노스는 그가 몇 주 전에 구입한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오직 영웅만이 알고 있는 것이며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아노스는 그가 어떻게 악마를 위한 독특한 검과 인간을 위한 성검을 모두 휘두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왜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레이는 인간들이 약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 인간들은 그의 환생 전에 마왕을 멸망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성검으로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아노스가 폭군 마왕으로 환생하는 운명을 취소하고 대신 자신이 마왕이 되기로 했다. 그의 자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고 인간 세계의 평화를 되찾기를 희망하며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고 자신의 삶이 이 세계를 위한 완벽한 희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노스는 그의 조개 목걸이가 그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그가 그녀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그를 땅속에 묻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완수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는 전투를 위해 검을 준비했다. 아노스를 죽이기 위해 서둘러 하늘 높이 올라가 불덩거리를 던졌다. 영웅은 베려고 했지만 맞아 넘어졌고 불길이 그를 계속 공격하여 한 원천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타올랐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아노스에게 돌진했지만 마법으로 주먹을 날려 또 다른 원천을 사라지게 했다. 레이가 계속 싸우자 아노스는 거대한 바다를 소환해 그를 삼켜버렸고 또 다른 원천을 잃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베려고 했지만 아노스는 지오 그레이의 폭풍으로 그를 태우며 4번째 원천도 잃게 만들었다. 레이가 다시 공격하려던 찰나 아노스는 그의 손을 그의 몸 안에 넣어 5번째 원천을 파괴했고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남은 마지막 원천 하나로 아노스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웅은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2번째 성검을 소환해 빠른 공격으로 아노스를 공격했다. 그를 수백만 조각으로 나누려고 시도하며 그는 거대한 지오 그레이를 뚫고 나아가 결국 거미아노스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그의 계획이었고 아노스는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아노스의 힘이 약해졌고 그는 아보스 디레비아로 변장했다. 이를 본 영웅은 아노스가 진정한 영웅임을 깨달았고 이 2번째 희생이 왕국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랐다. 어두운 벽이 무너지자 모두가 영웅의 마왕을 처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노스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환생 때까지 군대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영웅이 검을 뽑자 그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라졌다. 검을 들고 영웅은 아노스가 죽었다고 선언하며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다. 검을 집어넣자 악마 지휘관은 그의 군대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미친 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군대에게 악마를 공격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제시아 군대에 마법이 발동되었지만 엘리노르가 그들 앞에 나타나 전쟁을 멈추기를 바랐다. 미친 남자는 악마를 파괴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화가 나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신비로운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영혼이 떠올라 주문으로 변하고 군대를 최전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면을 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2000년 전 영웅을 배신했던 늙은 지휘관 제르가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악마를 전멸시키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영웅은 먼저 그를 파괴하겠다고 말하며 배기를 시도했으나 그것은 단지 사라졌다. 바로 그때 사샤와 미샤가 그 앞에 나타나 그를 막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손을 맞잡자 그들은 하나의 몸으로 융합되는 강력한 주문을 발동했다. 제르가는 소녀를 파괴하기 위해 여러 개의 에너지 발사를 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때 그는 제지시아 군대의 자폭 주문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녀가 즉시 그것을 묶어버렸고 영웅은 그들을 베어버렸다. 미샤가 버블을 만들자 영웅이 그것을 터뜨려 클론들에게 퍼지게 했고 엘리노르는 나머지가 악마 군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슬이 끊어지자 제르가는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영웅은 그들을 모두 버블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강력한 빛이 영역을 가로질러 퍼졌지만 클론들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노스는 그날의 구세주로 나타났다. 제르가는 그가 원천을 잃은 후에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환생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노스는 영웅의 공격을 원천으로 사용하여 원천을 되살리기 위해 기원 마법을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제르가는 그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영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주문을 시전하여 그를 위대한 기사로 변형시켰다. 그가 검을 휘두르자 영웅이 그것을 쳐내었고 아노스는 이제 전쟁의 원인을 드디어 없앨 때라고 말했다. 제르가는 그들을 끝내기 위해 검을 휘둘렀지만 아노스는 에너지를 튕겨내었고 영웅은 숲 쪽으로 날아갔다. 아노스가 기사를 제압하자 불이 붙었지만 그는 강력한 폭발로 그를 날려버렸다. 연기가 걷히자 아노스는 자신의 마법을 시전하기로 결정하고 소녀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르가는 자신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수백만 개의 빛의 검을 소환했다. 그가 그것들을 군대에 발사하자 엘리노어는 큰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고 후퇴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녀를 지원했고 메레이즈는 또 다른 검 세트를 파괴했다. 기사님은 또 다른 마법을 시전하려 했지만 즉시 전기 충격을 받았고 아노스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지자 아노스는 그의 검을 소환했고 그들은 그의 검을 간신히 피하며 에너지 폭발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방어막을 뚫고 그의 몸에 검을 찔렀습니다. 잠시 동안 하늘에 황금빛이 나타났지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녀가 분리되었고 쌍둥이는 아노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곧 아노스는 엘리너 앞에 나타나 그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원천에 마법을 걸며 그녀가 이제 그의 마법이라고 말하고 영원히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나의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동지들